정말 오늘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던 이름 석자입니다. 바로 이 사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선 기자님. 네, 바로 설민석 씨입니다. EBS 역사 강사로 시작을 했죠. 대학원에서는 이 역사 교육을 전공을 했지만 학부대 연극영화과를 나왔어요. 하다 보니까 이 정확한 전달력, 굉장히 또 표정도 좋고 이 굉장히 재미있게 강의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거의 연극의 1인극처럼 이게 이제 인기를 끌면서 실제로 예능까지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스타 강사에서 유명 예능인까지 됐고 그가 출연한 프로그램은 이게 역사 얘기를 하는데 시청률이 6%에 육박하는 또 이런 기염을 토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잘 나가던 설민석 씨가 최근에 좀 여러 가지 위기를 맞고 있는데 네. 그중에 좀 작은 위기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악사에 대한 왜곡 논란이 일었는데, 자 이제 이 음악사의 부분은 R&B가 어떻게 탄생했느냐 이제 이거를 설명하는 부분이었어요. 이 재즈를 시넨크 프라트라가 부르면서 백인의 재즈가 되니까 이 흑인들이 다시 블루스로 돌아가면서 이 거기서 좀 초심을 잃어서 R&B를 불렀다, R&B가 만들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재밌게 해석을 했는데 이걸 두고 이 음악 평론가시죠 배순탁 씨가 자신의 SNS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통탄을 한 겁니다. 정말 이건 완전한 허위 사실이다. 정말 아무런 공부 없이 내뱉은 말이다라고 하면서 이거 정말 묻고 싶다. 재즈, 블루스, 일렉트릭 블루스 이런 거에 대해서 책 한 권이라도 읽었느냐라고 하면서 배순탁 씨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R&B는 그게 아니라 남부의 흑인 음악이 흑인 술집을 넘어서서 일리노이주라는 이 중앙선 철도를 타고 쭉 시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국 전역으로 퍼지면서 이게 일렉트릭화 되면서 만들어진 건데 이게 무슨 흑인의 초심 초기로 돌아가 전혀 상관없다 하고 개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재즈가 뭔지도 모르고 R&B가 뭔지도 모르지만요. 이건 압니다.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입을 다뭅니다. 설민석 씨가 물론 선입견일 수도 있지만요. 정통 역사학도가 아니에요. 연극영화과 출신이에요. 대학원에서 역사교육학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전문 분야도 아닌 음악 관련해서 R&B가 탄생이 어쩌고 저쩌고. 최단비 변호사님, 이 논란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악평론가가 일침을 가했고 그럼 또 다른 논란은 대체 뭐가 있습니까? 네, 이 음악과 관련된 유튜브 방송보다 먼저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 19일에 한 케이블 방송의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의 제목이 설민석의 벌거벗은 세계사예요. 즉 세계사와 관련된 프로그램인데 이 교양 프로그램에서 설민석 씨가 이집트 역사를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집트 역사를 설명한 내용에 관해서 이집트 고고학자죠. 광미수 씨가 자신의 SNS에 사실관계 자체가 틀린 게 너무 많다. 하나하나 언급하기 힘들 정도이고 지도도 다 틀렸다. 제가 자문한 내용은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보지 마시라 라면서 아예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을 하는 내용의 SNS 글을 올렸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어떤 사회입니까? 팩트체크 워낙 많이들 얘기해서 다 아시죠? 그런데 지금 이집트 고고학자 광민수 이 분이 팩트가 틀린 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설민석 씨의 해명이랄까요? 입장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 중에 그 오류를 범했고 그 부분을 자문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고 좀 모자라서 생긴 부분인 것 같아요. 더 잘하라는 채찍질로 여기고 더 성실하고 더 열심히 준비하는 그런 설민석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본인도 얘기했습니다. 채찍질로 여기고 더 열심히 하겠다. 속말은 그런 걸 수도 있겠어요.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또 호들갑들이야. 내가 그냥 사과합니다. 이런 마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채찍질로 여긴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로 그 파장이 큰 사안이 터졌다면서요, 이인철 변호사님. 네, 하여튼 설민석 씨 좀 안타까운 좀 일이긴 한데요. 설민석 씨가 이제 학부는 다른 이제 전공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학원을 어디로 갔느냐?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거든요. 연세대는 제 모교니까 제가 잘 아는데 아니 궁금한 게 역사를 공부하려면 연세대학교에 사학과가 있습니다. 그럼 사학과에서 정통으로 역사를 공부하면 되는데 대학원에서 왜 거기를 안 가고 교육대학원을 가서 역사를 공부했을까? 거기서 약간 좀 의문이 있고 물론 뭐 교육하는 입장에서 나는 역사를 이제 가르치는 걸 직업으로 하겠다. 그럴 경우에 이제 교육대학을 갈 수가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논문을 썼는데 석사학위 논문이 이런 제목입니다.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서술에 나타난 2년 논쟁 연구라는 이제 논문을 썼는데 여기서 이제 표절 논란이 있는 거예요. 한 매체가 네. 이 논문을 검증했는데 높은 표절률을 보였다고 보도를 해서 결국 설민석 씨가 이렇게 하차 선언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저 논문이 표절이라는 것을 어떻게 걸러냈을까요? 해당 매체는 김복준 의원님. 해당 매체에서 이제 카피킬러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카피킬러. 아하. 이름 딱 들어보시면 알겠잖아요. 카피해서 복사해서 카피한 거 잡아내는 그걸 거. 찾아낸다? 카피. 카피킬러, 이제 그래서 네. 뭐 아마 학교에서 각종 논문 쓰시고 하는 분들은 본인이 쓰고 난 다음에 카피킬러 넣어서 한번 돌려보는가요? 아하.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아마 이 설민석 씨 그 논문이 한 52% 정도 넘는 걸로 이게 나왔어요. 논문 네. 표절률이. 네. 보니까 총 표절률은 그 석사 논문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747개의 문장이라고 하는데 네. 그 747개의 문장 중에서 187문장은 100% 그냥 그대로 갖다 썼다는 거고. 아하. 그냥 이른바 컨트롤 C, 컨트롤 V 차원인가요? 컨트롤 C, 네. 컨트롤 V 해버린 네. 거고요. 그다음에 56문장 정도는 90% 이상 했다는 거. 뭐 접두사나 뭐 표현 뭐 조사 같은 것만 뒤바꾼 걸 것 같고요. 그다음에 110개 정도가 80%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네. 제가 볼 때는 뭐 100%나 90%나 80% 이건 뭐 따질 거 없이 네. 그 자체가 이거는 그 표절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카피킬러 이 그 프로그램에 그 돌려본 결과가 네. 명백히 표절로 확인이 하하. 된 것 같습니다.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 설민석 씨 입장은 뭡니까? 최단비 변호사님. 네, 설민석 씨는 자신의 SNS에 변명의 여지가 없는 본인의 과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고 머리 숙여 사죄한다. 다른 논문을 참고하는 과정에서 인용과 각주 표기를 소홀히 했음을 인정한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통감해서 출연 중인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모든 방송 하차 혹시 방송국들은 화들짝 놀라고 있습니까? 홍종상 기자님. 사실 설민석 씨가 지난해 지상파 연예대상에서 버라이어티 부분 특별상을 받았어요. 올해는 이 연예대상에서 후보자들을 소개하는 또 어떤 소개자로 나왔는데 이 부분이 편집되지 않고 그대로 방송을 탔습니다. 전파를 탔어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대중의 그 어떤 비판,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그러자 거기다 지금 논문 표절까지 겹치고 하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설민석 씨가 인터넷 방송도 중단하고 또 출연 중인 프로그램의 하차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연예대상 소개자가 문제가 아니라 고정으로 본인 이름을 걸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예능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방송들에는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네. 해당 방송국들은 현재까지는 특별한 입장을 공식 입장을 아직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일각에서는 설민석 씨에 대해서 이딴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해서 잘 나가니까 배가 아파서 그러냐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거는 그런 시각으로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특히나 역사는요. 역사는 어떤 어떤 편향적인 그 시각이 거기에 추가되면 안 됩니다. 역사는 보다 객관적이어야 되고요. 저는 설민석 씨한테 이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법학으로 박사 받았습니다. 근데 법학도요, 뭐 여기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민사법 전공이 있고 형사법 전공이 있고 상법 전공이 있고 다양해요. 법학 내부에서도. 하물며 이분은 남의 장르 그 음악까지도 잘 알지 못하는 사실을 얘기해가지고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내 분야를 평생 연구를 해도 항상 부족한 게 학문입니다. 아하. 그런데 남의 장르, 남의 분야에 나서가지고 준비 없이 그런 행동하시면 나중에도 수명 오래 갈 수 없어요. 네. 이번에 느끼시기 바랍니다. 모든 방송 하차뿐만 아니라 당분간 자숙하는 모습도 많은 분들은 아꼈던 분들은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